근데 요즘에 좀 그 중국도 그렇고 미국 브로드컴도 그렇고 좀 설계 업체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슈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그 매출 뭐 4,000% 늘었다라고 했었던, 네, 그 기업이 이제 설계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설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하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애매한데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외로 실적이 공개되자마자는 조금 밀렸었는데, 이제 어닝콜이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플러스로 앞으로 매출에 대한 어떤 강한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내비치면서 시간 외로 좀 올랐었죠. 근데 본장에서는 9%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보다 본장에서 더 크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일단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사가 누굴까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픈 AI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시장에서 전망 생각을 했었고, 예상을 좀 했었고, 실제로 오픈 AI인 걸로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오픈 AI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오픈 AI가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브로드컴과 이제 손을 잡고 AI 반도체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빠졌죠. 경쟁사가 좀 등장을 했다라는 인식하에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도 빠졌고 AMD도 빠졌고 브로드컴만 올랐는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정말 다양한 고객사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뭐 다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HBM을 납품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더 다양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좀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기사만 일단 오늘 좀 제일 큰 기사기 때문에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것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좀 짜잘짜잘한 내용들이 있긴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 공장 이제 가동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계속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이제 AI6죠. AI6 칩.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좀 받으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엄청 커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6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맡게 될 요게 굉장히 좀 성과가 좋기를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AI6 칩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할 거다, 뭐 역대 최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쪽으로도 당연히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물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뭐 테슬라의 가치가 이제 80%는 옵티머스로 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최근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실질적인 성과는 계속 좀 나와야겠죠. 뭐 이거 말만 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것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설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설계 관련해서 이전부터 좀 먼저 움직이던 종목들은 좀 탄력적으로 시세가 좀 붙는 종목들은 좀 작은 종목들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미래반도체라던가 제주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초반에는 좀 세게 움직이고 이런 형태로 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는 단기적인 시세에 따른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사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많은 종목군들이 추세를 잡고 있거든요. 추세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잡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기회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에서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뭐 기존에 이제 뭐 두산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라던가 뭐 이런 그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기대를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두산이 좀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 분위기를 좀 봤을 때 지주사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두산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가장 브로드컴 관련해서 고객사 확보나 이런 것들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두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이 최근에 계속 좀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채널을 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락 채널대를 그래도 좀 돌리는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조금 애매하게 61선 좀 저항 맞을지 이제 돌파할지 거기서 좀 아리까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하락 추세선 라인대 상단을 돌파는 성공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그 상법 개정이죠.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지금 요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삼성전기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뭐 성장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지금 그 가동률이 100%에 육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가동률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전기의 최근에 어떤 탄력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기에 이어서 이제 기존의 기판 사업 하다가 이제 MLCC 사업에 또 진출을 한 기업이 또 있죠. 대덕전자인데 대덕전자는 아직까지 뭐 삼성전기에 비하면은 너무나 이게 작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게 좀 진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세게 좀 나왔던 그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8월 고용보고서 나왔죠.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우 안 좋게 나왔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어차피 안 좋을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좀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잖아요. 졸츠 보고서도 나왔었고 민간 데이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고용 데이터가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온 그 지표들을 좀 봤을 때. 그래서 어차피 안 좋게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안 좋게 나왔을 때 얼만큼 안 좋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할까 요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심리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이거 안 좋은데 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야?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좀 혼재돼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형태로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들어왔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좀 다시 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사실 9월달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게 두 개가 선택지였었잖아요. 근데 그 고용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B컷에 대한 또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컷 가능성이 새롭게 좀 대두가 됐고 25bp 인하는 이제 당연하고 여기서 이제 B컷을 할 거냐 아니면 25bp를 할 거냐 요거를 좀 지금은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워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B컷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전망이 한 10%대 정도로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0bp 금리 인하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50bp 했을 때는 시장은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가장 무난한 선택지, 가장 그래도 좀 충격이 덜 한 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선택지는 그냥 25bp 인하하고 슬쩍 넘어가는 게 제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덜한 상태로 가는 어떤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좀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나올 거고, 그러면서 같이 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좀 분위기가 좋기는 하죠.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은 뭐 LNC 바이오인데, LNC 바이오는 사실 뭐 바이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좀 뷰티 쪽의 테마? 뷰티 쪽 테마 섹터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지금 대부분 분위기는 괜찮은데 점진적으로 이런 수급들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알테오젠, 뭐 알보리에 이런 큰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지금은 한올바이오파마라던가 뭐 퓨처캠 이런 작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로도 좀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게 최근의 흐름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단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금은 좀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다만 뭐 올라올 때 급등 나올 때 뭐 추격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쉬어갈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마음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이번 주 일정들을 쭉 보니까 물가지표가 되게 많거든요. 물가지표가 발표될 일정들이 많고, 이번 주 수요일 날 PPI도 발표가 되고 CPI도 발표가 되고, 일단 물가지표들 이번 주에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물가지표를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관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PPI가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PPI 생산자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을 때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근데 CPI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생산자들이 그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못하고 생산자들이 다 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PI가 좀 높게 나온 거고, 그런 관건은 이거를 계속 이 생산자들이 전가를 하지 않고 떠 안아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떠 넘겨야 되고 전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시기가 지금일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이번 달의 관건이 그걸 것 같아요. 이 생산자들이 좀 부담으로 안고 있던 관세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얼만큼 전가를 했느냐, 요게 이번 달의 어떤 물가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가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CPI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은 또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일부 후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빠질 가능성이 또 높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가지표들 좀 보시고, 만약에 물가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서 좀 시장이 출렁인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밀린다, 그럼 그때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위기 너무 좋은데 놓쳤다고 이제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좀 기회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